제가 이 어플 시리즈 컨텐츠를 하기 위해서 무려 6개월간 어플에서 계속 상주하면서 분석을 하고 실제로 만나서 인터뷰도 하고 그러면서 만든 컨텐츠입니다. 어플 시리즈 지금부터 시작을 할게요. 어플하는 여자들이 하는 흔한 착각이 있습니다. 실제로 소개팅 앱을 사용하는 어플 남들에게 인터뷰를 하고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본 어플녀들의 특징 혹은 착각이 굉장히 독특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처음 소개팅 앱을 통해서 남자를 만났잖아요. 근데 남자한테 식사비를 1인당 15만 원짜리 그리고 심지어 기름값까지 내게 하고는 자기는 한 푼도 내지 않는 그런 여성도 만나봤다고 해요. 물론 이 여성분은 전문직이랍니다. 이렇게 소개팅 앱에 정말 매일 등장하는 새로운 빌런 아닌 빌런들이 정말로 많은데요. 도대체 왜 이런 걸까? 제가 심리학적으로 해석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소개팅 어플하는 여자들의 흔한 착각 첫 번째입니다. 보정된 얼굴이 자기 얼굴인 줄 안다. 어플녀들의 대표적인 특징이 자기의 외모를 과신한다는 점인데요. 셀카 어플, 뷰티 필터, 과도한 보정으로 꾸며진 사진에 계속 노출되잖아요. 그러면 자기 인식 왜곡 현상이 생깁니다. 사실 우리 보정된 어플에 있는 그녀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푸사기 되게 많이 얘기하는데요. 프로필 사기란 얘기예요. 프로필에 보정을 너무 많이 해서 실제로 만나보면 그 갭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는 겁니다. 물론 저도 푸사기가 맞고요. 이렇게 사람들이 실물을 만나면 깜짝 놀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본인은 그 얼굴이 자기 얼굴이라고 굳게 믿어 의심치 않는다는 거예요. 연구에 따르면 셀카 보정 이미지에 노출된 여자들은 자기 실물보다 보정된 이미지에 더 높은 자아 동질감을 느낀다고 해요. 즉 보정 어플의 사진이 자기 얼굴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이거는요, 자아상이 왜곡돼서 형성된 거고요. 실제로 자기의 보정되지 않은 사진을 보여주잖아요. 그러면 자기 실제 실물에 혐오감까지 느끼는 사람까지 발생했다고 합니다. 어플하는 여자들의 흔한 착각 두 번째입니다. 자기는 동안인 줄 안다. 소개팅 앱에서는 나이보다 어려 보인다는 말에 집착하는 사용자들이 진짜 많거든요. 하지만 전 국민이 동안이잖아요. 지금 평균 나이대에서 약간 어려 보일 수도 있죠. 근데 대부분은요, 전 국민이 동안이 됐기 때문에 자기 나이처럼 보입니다. 사실 평균 나이대에서 조금 어려 보이는 걸로 우리는 동안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죠. 그냥 동안이에요 라고 그냥 칭찬하는 멘트를 하는 거를 듣고 진짜 자기가 동안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플하는 사람들이 자기소개 멘트에다가 항상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 동안이란 말 많이 들어요, 이런 얘기를 진짜 많이 쓰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대부분 자기 나이대로 보인다는 것 기억하셔야 돼요. 확증 편향이라는 심리 용어가 있습니다. 듣고 싶은 말만 받아들이고 실제 현실은 무시를 하기 때문에 자기 객관화가 안 되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어플하는 여자들의 흔한 착각 세 번째입니다. 연하를 쉽게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사실 여자분들 중에 연하 만나 연하 이런 얘기들을 진짜 많이 하더라고요. 특히 여자들끼리 서로 연상보다 연하 만나 이런 얘기를 진짜 많이 하는데요. 중요한 건 사실은 현실 회피형 방어 기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소개팅 앱에서 자기보다 어린 남성과 매칭된 경험을 일반화하면서 연하도 나한테 좋아한다고 하더라, 나 연하 만나봤거든, 이렇게 말을 한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실제로 연하랑 연애할 수도 있고 실제로 연하랑 데이트할 수도 있고 그리고 사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사실 이들은 더 진지한 관계를 원하는 사람들이 극히 극소수라는 거예요. 우리는 통계를 보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실제로 남자들은 자기보다 어린 여성에게 호감을 갖고 그리고 매력을 느끼는 게 본능이나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출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연하를 만난다는 것, 즉 연하가 연상을 좋아한다는 것 자체가 심리적인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물론 심리적인 문제만 있는 건 아니에요. 해외에서 공부를 많이 하고 해외에서 많이 산 사람들, 해외 대학을 나왔거나 이런 사람들도 이 연령의 폭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연상도 나이 상관없이 만나는 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통계로 봤을 때 이렇게 해외 대학에서
대학을 나온 사람들 혹은 해외에서 오래 산 사람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데이팅 어플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심리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을 거라고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소개팅 앱에서 나보다 어린 남성과 매칭된 경험 있을 수 있고, 저도 이 소개팅 어플을 6개월간을 실제로 경험을 하면서 매칭된 경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친구들을 인터뷰를 해보면 해외에서 산 사람들은 사실 10% 20%밖에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 연하도 사겨, 연하랑 사귀는 게 더 나아, 이렇게 말하고, 나 연하랑 많이 사귀어봤어, 연하랑 사귀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자존감 회복을 위한 방어 기제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소개팅 어플에서 연하를 만날 확률보다 연상이나 동갑을 만날 확률이 훨씬 더 높을 수밖에 없고, 내가 10명을 만났을 때 연하 1명을 만났다면 이거를 확증 편향이라고 해서 이걸 굉장히 크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연하는 날 좋아해, 나 연하 사귀어봤잖아, 어플에서 연하들 많아, 연하 만나면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합리화를 하면서 선택된 기억을 중심으로 자기 정체성을 재해석하는 전략을 사용을 한다라는 거죠. 어플하는 여자들의 흔한 착각 4번째입니다. 어플에서 결혼할 수 있는 줄 안다. 사실 이거 착각이죠? 물론 소개팅 앱으로 결혼한 커플이 있긴 있어요. 하지만 그 사람의 성격, 그 사람의 외모, 그 사람의 집안, 그 사람의 성품, 그리고 그 사람을 선택한 그 남자의 집안, 스펙, 외모, 직업, 이런 것들을 같이 고려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소개팅 앱으로 결혼한 사람하고 나오고 동급 혹은 동일한 조건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대부분의 소개팅 앱에서의 연애는 단기 연애, 썸 혹은 원나잇이 훨씬 더 많습니다. 소개팅 앱에서 결혼하고 싶다고 대답을 한 사용자가 10명 중 2명밖에 안 된다는 데이터도 있다는 거죠. 스탠퍼드 대학교의 대규모 조사에 따르면 온라인 데이팅, 온라인 만남은 연애 관계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만 결혼 만족도나 지속성 면에서는 오프라인보다 낮은 경향이 나타났다고 해요. 즉, 사람은 많이 만날 수 있지만 오래 만나지 못하고, 그리고 결혼까지 가지 못한다라는 연구 결과예요. 어플하는 여자들의 흔한 착각 5번째입니다. 자기는 안 늙는 줄 안다. 나이가 비교적 어린 여성들, 그러니까 객관적인 나이 어린 여성들이 아니에요. 그 어플을 사용하는 여성들 중에서 상대적으로 어린 여성들 중 나이 많은 여자에 대한 적개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이 노화에 대한 적개심이 있더라고요. 중요한 건 누구나 다 나이를 먹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시간이 흐르게 되어 있죠. 이건 바로 노화 불안을 상대방에게 투사하는 행위거든요. 자기가 나이를 먹고 있다는 불안을 외면하고, 나는 특별해서 그렇게 나이 안 먹을 거야, 이런 환상으로 방어를 하는 거죠. 프로이트는 이걸 투사라고 설명을 합니다. 프로젝션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자기의 내부의 불안 요소를 타인에게 전가해서 그 상대방이 그럴 거라고 착각하는, 바로 전가해서 심리적인 균형을 맞추려고 한다고 봤습니다. 어플하는 여자들의 흔한 착각 6번째입니다. 제가 실제로 보니까요, 80% 정도는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더라고요. 감정 조절의 어려움도 많이 느끼고요, 낮은 자존감의 문제, 우울증, 그리고 공격성의 문제를 많이 경험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6개월 동안 모니터링을 해보니까요, 정말 자존감, 불안, 과도한 감정 기복, 패드립, 공격적인 언어 사용 등 정신건강의 이상징으로 보이는 사례가 정말 상당히 많았습니다. 사실 관계가 이렇게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관계가 오래 유지되지 않는 거거든요. 사실 이런 사람들을 남자분들이 만나면 대부분 감정노동, 감정 쓰레기통 역할을 담당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힘든 파트너들이에요. 인지치료 이론에서는 자기 비난, 타인에 대한 불신이 연애 관계에서 반복되는 역기능적 패턴을 만든다고 설명을 합니다. 즉, 안 좋은 패턴을 만든다는 거죠. 어플한 여자들이 하는 흔한 착각 7번째입니다. 돈은 무조건 남자가 내야 된다.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냐면요, 커플 통장 만드는 것을 싫어하는 여성들이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아니, 누구든지 서로 먼저 사면 되는 거지, 굳이 커플 통장 만들어 가지고 같이 써야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런 말을 하는 분들이 현실에서는 남자에게 돈 쓰기 싫어하는 여자들이 대체로 이런 말을 씁니다. 돈 한 푼을 안 쓰는 거죠. 제가 실제로 소개팅 어플을 하면서 만난 남성분을 인터뷰를 하면서
나온 이야기 중에 하나가 실제로 남자분이 경험을 했었던 건데, 전문직 여성분이어서 괜찮네 그러고 만나러 갔대요. 근데 그 여성분이 차를 가지고 왔는데 좀 고급 외제 승용차를 가지고 왔었대요. 근데 주유를 하겠다고 주차장에 딱 들어갔는데 이 여성분이 전화 통화를 시작을 하더래요. 그래서 괜히 이 여성분의 전화 통화를 엿드는 것 같아서 차에서 나왔다고 하네요. 근데 주유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주유 안 하고 계속 통화를 하더래요. 그래서 뒤에 차가 계속 밀려서 이 남자분이 자기가 카드 결제를 해서 주유를 해줬대요. 결제가 딱 끝나고 나니까 여성분이 죄송해요, 제가 내려고 했는데요 이러면서 나오더래요. 그러면서 제가 식사 살게요 그러면서 같이 1인당 15만원짜리 식당에 갔대요. 근데 식사를 하고 다 끝나고 나오는데 여성분이 안 나오더래요. 남성분이 먼저 나왔는데. 그래서 뭐 얼마입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남자분이 저기 여성분이 낼 거예요 하기가 좀 민망하잖아요. 그래서 30만원 또 냈대요. 그러고 나서 여성분이 결제하고 나자마자 나오더니 어머 제가 결제하려고 했는데 그러더라는 거예요. 사실은 돈을 낼 생각이 없었던 거죠. 남자가 당연히 돈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는 여자들이 정말로 꽤 많이 있어요. 이게 남자의 매너라고 말하는 여자들도 진짜 많거든요. 경제적인 의존 심리를 그냥 정말 낭만적인 연애, 당연한 연애, 그리고 남자가 나를 좋아하면 혹은 남자가 나를 호감 있게 생각을 하면 당연히 해야 되는 그런 것, 애정 뭐 이런 걸로 포장을 하는 거죠. 연애는 파트너십이 아닌 투자, 보상 구조로 여기는 사고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사회교환 이론에 따르면 사실 내가 이득이 되면 그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잖아요. 이런 행동은 일반적이긴 합니다. 하지만 일방적으로 한쪽만 이득을 보는 그런 형태를 계속 반복적으로 관계 유지를 하면 상대의 피로감을 누적시켜서 관계를 파탄낸다 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어플하는 여자들의 흔한 착각 8번째입니다. 자기는 자산가 혹은 전문직과 결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극소수의 신데렐라 케이스를 자기 인생에 대입해서 나도 그렇게 신분 상승할 수 있다고 믿는 거죠. 하지만 현실은 달라요. 학력, 외모, 배경, 가치관이 맞는 사람들끼리 결혼하는 동지론이 대부분이에요. 제가 실제로 어플을 하면서 한 남자분이 의사였어요. 키도 훤칠하고 외모도 괜찮은 분이었거든요. 그 의사가 사실은 나 의사여야 하는 걸 오픈하지 않고 거기서 정말 가볍게 성관계만 하려고 그런 글들을 많이 쓰는 거를 보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이 연애를 안 할까요? 아니요. 연애합니다. 왜냐면 실제로는 이렇게 배경이 좋고 그리고 학력이나 외모나 아니면 조건이 좋은 사람들은요 어플에서 결혼할 생각을 안 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결혼 시장에서 사회경제적 배경이 유사한 사람 간의 결혼 성사율이 높다는 데이터를 발표했거든요. 결론적으로 상향혼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결혼정보회사에서 동질혼 그리고 상향혼이라고 하더라도 한 단계 정도 차이 나는 사람들만 소개를 해주는 이유가 어차피 소개를 해줘도 그 상향혼이 달성이 안 되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물론 상향혼이 가능한 여성분들도 있어요. 너무너무나 아주 뛰어난 스펙과 외모를 갖고 있으신 분들도 있기는 하죠. 하지만 일반 평범한 사람들한텐 일어나는 일은 아니다 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플하는 여자들의 흔한 착각 9번째입니다. 지금까지 쭉 한 얘기는 자기한테 해당 사항이 없는 줄 안다. 이 영상을 보면서 그런 애들도 있구나. 나는 좀 아니지. 그러면서 나는 예쁘니까, 난 동안이니까, 나는 몸매가 예쁘니까 상향은 할 수 있어. 그렇게 착각하는 분들이 90%가 넘을 겁니다. 이 영상을 보면서 혹시라도 내가 이런 생각을 무의식적으로 하는 건 아닌가 다시 한번 돌려서 자기를 되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자기 객관화, 메타인지가 안 된 사람은요 좋은 사람을 만나도요 좋은 관계를 만들어 나가지 못합니다. 심리 연구에서도 보면 다른 사람들은 아는데 나만 모르는 영역이 커질수록 인간관계에서 결국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연구 결과가 나왔거든요. 자존감은요, 내가 특별하다라고 하는 착각이 아니라 현실을 정확하게 바라보고 자기를 명확하게 평가할 수 있을 때 자기 존중감이 올라갈 수 있어요. 소개팅 앱은 관계의 출발점이지만 진짜 사랑은 나 자신을 이해하고 건강한 기준으로 사람을 만날 때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결혼할 사람을 찾지 못하셨다면 심리학자가 만든 국내 최초 인성검증 결혼정보회사 결혼의 희연 메리피플에서 겉모습이 아닌 그 사람의 본질을 기준으로 진짜 인연을 만나보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공유 부탁드리고 댓글로 어플을 사용을 해본 경험을 함께 나눠주세요. 감사합니다.